반갑습니다. 물리영양 박사님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다들 좀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날이 진짜 이러니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헷갈리는 계절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 추위가 이제 좀 적응을 할 만하니까 내일 오후부터는 또 이제 예년 기온을 정상 기온으로 간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롱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던데 롱패딩을 이제 또 갖다가 또 걸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르몬을 일정히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체온을 좀 높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체온이 높으면 참 많이 불리하죠.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체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뭐 37도 정도면 아주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6.5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편적인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 체온도 체온이지만 체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 해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전체적인 자연에 대한 얘기들이고 앞으로 인류한테 어떤 문제들을 끼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인데 그럼 과연 그 호르몬, 우리 몸을 조정한다는 호르몬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히 알고 있거든요. 호르몬 그러면은 뭐 그냥 여성이 생리를 한다.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고 남성을 남성답게 만든다 정도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근육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또 신경계가 마비돼요. 신경계가 전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호르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호르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연 호르몬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정한 책이 생명의 신비 호르몬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뭐 일본 저자인데요. 데무라 히로시라는 사람인데 도쿄 여자의과대학 교수고요. 뭐 34년생이시니까 뭐 지금 뭐 잘하면 살아 계실 거고. 하여간 의사로서 쭉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네, 또 자연치유 쪽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니시의학, 일본에서는 니시의학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의학이라고 안 보지만 일본에서는 니시의학은 완전 정통의학의 하나로 한 방편으로 보거든요. 그쪽도 공부를 이제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앞쪽에 보면은 1장이 뭐냐면 호르몬의 세계 그래가지고 호르몬의 종류와 작용 그래가지고 뭐 가바부터 시작해서 가스트린 갑상선 자극 호르몬, 글루카곤, 뭐 난포 자극 호르몬, 남성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 뭐 신경 전달 물질 해가지고 뭐 도파민, 뭐 레닌, 하여간 해갖고 멜라토닌 할 것 없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하나 세세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싹 건너가게 돼서 건너뛰고 이제 1장에 들어가면 생명의 법칙 호르몬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호르몬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호르몬. 그래서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 36페이지에 보게 되면 호르몬이란 자극하다, 일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예요. 이름 그대로 정신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의 구석구석의 정보를 전달하고 자극하는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호르몬의 정의가 있듯이 호르몬이 제대로 신체 구석구석에 정보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극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신체의 건전한 항상성, 이른바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물질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호메오스타시스가 뭐냐면 항상성이에요. 그거 이제 어렵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면 항상성인데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체온을 36.5도를 유지하는 것. 혈액 안에 pH 농도를 칼슘의 농도를 1%를 맞춰서 혈액이 잘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성이에요. 우리 신체가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성인데 이 항상성을 유지시켜야 우리 생명은 유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변온동물처럼 날이 차가워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죽는 건 아닌데 모든 신체 기관들이 정지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동면하는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뭐야? 변온동물들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마뱀, 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 활동을 해요? 땅속에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나와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때요? 북극에서도 살고 남극에서는 살지 못하지만 북극에서도 살고 아프리카에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내 몸에 생명 유지 장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항상성인데 이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뭐다? 호르몬이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재 체내에서 약 80종에 이르는 호르몬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80종이나 돼요. 80종. 근데 우리가 기껏 아는 건 뭐예요? 세로토닌, 뭐 멜라토닌, 뭐 갑상선 호르몬 이 정도죠. 어쨌든 간에 뇌를 비롯하여 부신, 소화관, 성기 등 내분비선이라고 불리는 7개의 장기에서 주로 분비된다. 그 밖에 혈관이나 세포로부터도 많이 분비되고 있지만 모든 호르몬은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여 심신의 최고 컨디션을 지킨다는 호르몬 법칙에 따라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의 건강은 호르몬 법칙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야? 갑상선이 고장난다고 하잖아요. 항진이 된다든지 저하가 된다든지 하는 거는 항상성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진이 돼버리면 사람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120, 130이 써버리니까 쭉쭉쭉쭉 말라가는 거죠. 저하증이 생기면요. 100을 써야 되는데 70, 80밖에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안 먹어도 뚱뚱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걸 조정해 주는 게 우리 호르몬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르몬은 이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칠판에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다. 호르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분비계 호르몬이 있고 두 번째가 신경계의 전달 물질.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면역계의 사이토카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다 우리 몸을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분비계 호르몬,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그 다음 면역 체계끼리의 SNS인 거예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들인 거거든요. 호르몬은 이 세 종류로 이렇게 크게 우리 몸을 다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르몬은 또 이제 뭐 재료 나중에 재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일반 호르몬과 그 다음에 이제 성 호르몬으로 나뉘어서 단백질을 가지고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호르몬은 이 큰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우리 몸을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내분비계 호르몬이 되는 거죠.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분비계예요. 신경 전달 물질은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 이게 신경계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감정을 조절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신경계고요. 면역계라고 하는 것은 T 헬퍼 세포가 백혈구나 얘네들한테 저기 침입했으니까 얘네들을 가서 출동을 해서 잡아먹어라 라고 할 때 어떤 사인을 주냐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걔네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SNS를 쳐주는데 면역계끼리 사용하는 SNS 호르몬이 뭐냐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세 가지 갖고 우리 몸을 지키는 거죠. 근데 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걸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호르몬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쉽진 않아요. 일단 단어가 다 외국어니까 되게 어려운 것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못 보고 항상 호르몬 쪽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하나하나를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그래 세로토닌 하면 행복해겠지. 근데 그 세로토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뭐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그것부터 접하다 보니까 호르몬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큰 테두리부터 들어갈게요. 큰 테두리에 들어가면 호르몬은 이렇게 된다. 우리 몸에서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내분비계, 두 번째는 신경전달 물질, 세 번째는 사이토카인. 이게 다 호르몬계란 말이에요.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을 조정하는. 어제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녁 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림프와 임파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떤 사람 똑같은 얘기인데 한 사람은 임파로 알고 있고 한 사람은 림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서로가 글쎄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세상살이가.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을 틀을 잡고서 호르몬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헷갈리지 않단 말이에요. 왜 호르몬 얘기하다 신경전달 물질 얘기가 나오고 뭘 또 사이토카인은 뭐냐 뭐 이런 되게 헷갈리는데 그게 정리를 하면 이게 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틀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게 호르몬 법칙에 하는 세 계통이란 말이에요.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은 호르몬을 조정하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38페이지에 보게 되면 호르몬은 본디 화학물질의 하나이다. 아미노산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원료로 신체의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당연히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미묘하게 그 성분이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분비계 호르몬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것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성호르몬만큼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나중에 제가 한번 책을 풀어드릴 건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세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큰 문제들이 생겨요. 첫째, 치매가 와요. 치매가. 두 번째, 종족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주 멋진 남성을 봐도 전혀 미동이 안 이는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또 비타민 D는 그렇게 중요해서 비타민 D 제제는 엄청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콜레스테롤은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비타민 D의 재료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걔가 햇빛을 받으면 분자가 바뀌어서 비타민 D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죠. 왜? 우리 호르몬을 구성하는 것도 재료가 성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이다. 근데 이 호르몬은 어디를 따라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항상성을 유지하냐면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는데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 쪽으로 따라가겠죠. 그러면 사이토카인은 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임파 계열 쪽, 림프 쪽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그럼 내분비계 호르몬이나 일반적인 호르몬은 어디를 타고 다니겠어요? 피를 타고 다니죠. 그래서 필요한 곳을 가는 게 갑상선이라든지 전부 혈액을 타고 가서 그 기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르몬은 잘 만들었는데 피가 더러워요. 그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럼 항상성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전부 피로 비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호르몬이 아미노산이나 그것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 밖에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하는 것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그럼 스테로이드계 우리가 아이들 아토피나 있으면 병원 가면 다 처방을 해주죠. 위급 상황에 있어서 스테로이드계를 쓰는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도 결국은 스테로이드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네, 호르몬.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5가지 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장과 발육을 담당을 해줘요. 인간이 태어나서 순조롭게 성장하도록 한다. 과연 호르몬이 뭐 그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근데 내 자녀가 키가 안 크면 병원 데려가서 뭐 맞춰요? 성장 호르몬 맞추죠. 그 호르몬이에요. 네. 두 번째, 생식과 미용.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종족을 유지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호르몬 작용이에요. 네. 또 모유를 먹였을 때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다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이하고 교감이 안 돼요. 그래서 원숭이들이나 이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바소프레신인데 이게 부족한 경우는 새끼 원숭이한테 젖을 안 물려요. 그래서 아이가 죽어요. 새끼 원숭이가. 그것도 호르몬 때문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세 번째가 환경의 적응이에요. 호르몬이 적응을 하도록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항상성. 네 번째,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식욕을 불러일으켜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 체내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을 근육이나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도 호르몬이에요. 5번째는 정동과 지성.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호르몬이 없으면 안 되고요. 지성, 머리 쓰는 것. 이것도 호르몬이 없으면 안 돼요. 호르몬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고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인간이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화학물질, 그것이 호르몬인 것이다. 근데 호르몬을 너무 쉽게 알죠.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성들이 이 호르몬을 되게 우습게 아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어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자궁벽이 좀 두꺼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임신을 할 때 임신이 안 되고 계류유산이나 이런 유산이 잘 되기 때문에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궁벽이 왜 두꺼워지냐면 생리혈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궁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통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거 위험하다고 어떻게 해요? 자궁에다가 루프 같은 걸 끼죠. 생리를 아예 안 하게. 그러면 매달 나가야 하는 생리가 못 나가니까 호르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궁벽은 안 두꺼워질 수 있지만 그게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걸 생각을 안 하죠.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 생각들인 거예요. 내 몸을 유지하는 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잘 됐든 안 됐든 어쨌든 간 내 몸을 흘러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적체시키거나 그걸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킨다. 그건 진짜 완경이 아니고 그런 걸 폐경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거든요. 지난 3주 동안 공부한 거에 침묵의 봄처럼 카나리아가 죽어나가고 아침에 종달새가 더 이상 안 울고 하는 봄이 오듯이 우리 몸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당장은 안 죽어요. 새들처럼. 서서히 해서 각자 믿는 그분 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심신의 건강을 위한 보증서, 이게 호르몬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나가는데 우리 몸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호르몬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 한 숟가락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양 갖고 평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양 가지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앞에 얘기한 5가지 번식을 하고 지능을 살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저도 이렇게 떠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티스푼 하나 정도 가지고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미량의 예를 들어가고 환경 호르몬이 들어왔다. 그래도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 혼란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호르몬은 100만 분의 1에서 수십억 분의 1 밀리그램이라는 단위로 작용하는 매우 섬세한 물질이다. 우리 이거 어느 정도 단위인지도 모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선수용 수영장에다가 그냥 한 방울도 아니에요. 스포이드 한 방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 양을 가지고 우리 몸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면역계는 면역계대로 지들끼리 조절을 해주고, 뭐 갑상선으로 해서 막 음식을 먹게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확 나오게 해주고, 그게 정말 그 작은 양으로 된단 말이에요. 단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 쉽게 균형이 무너진다.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겁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런 루프를 껴버리고 막 이런다고.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각각 필요량이 정해져 있어 정상치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많거나 적으면 심신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이렇게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 대기오염이나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호르몬, 환경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르몬제를 과도하게 복용하여 신체로부터 스스로 호르몬을 생산하는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굉장히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는 환경 호르몬이고요. 하나는 인위적으로 하는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물론 만든 거니까 환경 호르몬에 크게 넓게 보면 그렇게 하는 건데, 어지럽히는 문제들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성들이 꼭 여성 얘기로만 찾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피임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심각해요, 사실. 이게 또 다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소대변을 보게 되면 그건 또 우리 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 물을 통해서 그 또 환경 호르몬을 또 먹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많이 아프고 뭐 정신 이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어제 유튜브에서 뭘 하나 보다가 진짜 뉴스를 하나 잠깐 봤는데요. 너무너무 웃긴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는 틀림없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여자일 거예요. 20대 아가씨가 다세대에서 살면서 낮에 TV를 보다가 너무 대패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방송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도 슈퍼에 가서 대패 삼겹살 사갖고 와서 구워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도 아니고 옆집에 옆집 아줌마가 와갖고 문을 두드려갖고 왜 대낮부터 고기를 구워 먹냐? 이런 데서는 고기 구워 먹는 거 안 구워 먹는 게 룰인 거 모르냐? 이러면서 딱 보니까 월세 사는데 월세 살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 여성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참 호르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여성이 아닐까. 그 자기는 전세 사니까 구워 먹어도 되고 월세 살면 못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세니까 우리 집이고 너는 월세니까 남의 집이래요. 전세가 지 집이에요. 지도 빈대 사는데. 남의 집. 호르몬에 이상이 온 거예요. 아까 호르몬의 작용 5가지 중에 뭐가 있었어요? 지적 능력이 들어가잖아요. 지적 능력이. 네? 그 엄마한테서 배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사회에 나가서. 좀 심각한 거죠. 이게 다 호르몬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심신 건강을 위해서 그분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명의 법칙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분들. 그래서 이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너지는 호르몬 균형이 가져온 현대의 질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슬프죠? 슬퍼요. 그래서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염된 환경이 가져온 호르몬 이상과 질병 이렇게 돼 있어요. 신문에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50년대 들어서 살충제라는 걸 쓰면서 사실은 환경 호르몬들이 전 공기 중으로 수질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1992년 덴마크의 어느 연구자가 92년도에 연구한 거예요. 1938년부터 1990년 사이에 전 세계 남성의 태어난 남자의 정자수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절반으로 감소했대요. 절반으로. 그래서 남자애들이 여성 애들처럼 이뻐진가 봐요. 안드로겐이 없어져서.
세상이 어찌 변했든지 간에 내성이 부드러워지고 내적인 게 부드러워지는 건 맞겠지만 외모까지 여성화 된다는 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각한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여성들도 되게 나빠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녀 차별을 한다고 막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거운 거 들 때는 이런 건 남자가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도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여자일 거예요. 1년 동안 생산되는 유기화합물은 약 1억 톤이나 된다.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 더 될 거예요. 지금까지 대기 중에 방출된 화학물질은 무려 10만 종 이상이나 되고 대부분이 호르몬에게는 대단히 해로운 것들이다.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30만 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출된 게. 지금도 근데 매년 어떻게 해요? 이 화학회사에서들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럼 왜 만들어낼까요? 환경이 오염되니까. 지네들이 이걸 너무 썼기 때문에 이제 자연이 순리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걸 강제적으로라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이런 많은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량 발생하는 악명높은 다이옥신. 다이옥신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생식 호르몬에 치명적이어서 여성에게는 난소 호르몬의 커다란 이상을 초래하고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격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다이옥신은 언제 나오냐면 태울 때 나와요. 태울 때. 그래서 몇 년 전에 인산주겸이 망할 뻔했던 게 다이옥신이 검출돼서 그랬죠. 주겸에서 다이옥신이 나와가지고 뭐 인산주겸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 해갖고 진짜 한 10여 년 전인가 진짜 문 닫을 뻔했어요. 그럼 왜 다이옥신이 거기서 나왔을까? 온도가 조금 낮아서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아주 고열이면 다이옥신이 나오면서 다 타고 없어지는데 이게 조금 온도가 낮으면 다이옥신이 발생해요. 태우면. 종일 태워도 나와요. 플라스틱 태우면 더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좀 연배 있으신 어르신들 계시죠? 이제 저도 이제 내일모레 환갑이니까 뭐 할머니라고 하긴 뭐하고 누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한 이모님들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건강히 먹는다고 소금 볶아 드시죠? 그 집에서 막 프라이팬을 볶고 싶으면 큰일 나요. 다이옥신 나와요. 검사를 안 해서 그러지. 그렇게 볶아놓은 소금을 사서 드세요. 좀 제발 집에서 그 코팅 프라이팬에다가 볶아서 드시지 말고. 큰일 나요. 더욱이 화학물질을 사용한 주택건설 자재나 아파트처럼 밀집된 주거 환경도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의외에 간과되고 있는 것이 식용유, 우리가 먹는 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 호르몬 물질이다. 이제는 식탁에 올려진 반찬 중 어느 하나에도 반드시 인공 호르몬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언제적 얘기냐면 이 책이 출판된 연도가요. 이게 오래돼서 뒤에 있구나. 최근 건 다 앞에 붙여놓는데 개정판 인쇄가 2004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온 책이겠죠. 아니면 1900년대가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오래된 책인데 벌써 이때도 이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올라온 반찬 중에 성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과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쌀에는 없을까요?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굶어 죽을까요? 심각한 문제죠. 또 아파트, 주택, 건축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호르몬의 주재료는 양질의 아미노산이므로 그런 아미노산이 되어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더욱이 면역력을 유지하기에 비타민과 무기질 그 밖에 천연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천연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돼요. 천연 성분을. 근데 너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요즘 저희도 이제 한두 번 뭐 사다 먹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밀키트 갖다가 그냥 국물까지 들어있으니까 다 붓고 그냥 불만 켜면 되니까 거기다 파 조금 더 썰어두든지 마늘 빵도 조금 넣고 그냥 먹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긴 한데
문제라는 거죠.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더 나가야 되는 이 호르몬 문제는 이제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뭘까요? 물 많이 드시고 양질의 천연 음식을 좀 많이 챙겨보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